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팔리지도 않는 책 달랑 한 권 쓰고 작가라는 타이틀 달고서는 지식인의 모임에 와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개판인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제가 요새 그 펜앤마이크 칼럼을 통해서 내부 총질한다고 욕을 엄청 먹어갖고 지금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명중률이 형편없나 봅니다. 지금 사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부 총질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요즘에 문정권 비판하는 거는 뭐 거의 한 국민의 한 20% 빼고 전 국민의 스포츠가 됐죠. 그래서 문정권 비판하는 거는 정말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부 총질을 계속 할 겁니다. 전부들 그 집 바깥에 나가서 대문방만 열심히 쓸면 뭐합니까? 집안에 똥물이 흐르는데 제가 걸레를 좀 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총질하는 김에 오늘도 한두 방 쏘고 나가야죠. 대통령 탄핵하는 앞잡이 역할을 한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른 머스마가 아직도 여의도에서 활보를 하고 대통령 출당시킨 방자가 이도령 행세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카콜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목 넘기면 짜릿할지 모르지만 그게 몸에 백해모익한 설탕물에다가 카라멜 색소 탄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전체주의의 가장 중요한 해독제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서구 전역도 주류 언론이 정권의 편입니다. 전체주의에 부역하는 언론들이에요. 제가 독어를 못하고 불어도 부실해서 영어권만 대충 보고 있는데 주류 언론들이 전부 좌익이 장악했습니다. 학계 문학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그 서구 사회가 모두 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 제1조에서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법안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놓고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강연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새 성소수자나 아니면은 불법 체류자나 그리고 서구 사회에 이민 온 그 무슬림들에 대한 비판은 절대로 못하게 하고 있죠. 그 증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상낙원이라고 알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증오 표현, 국적이나 종교나 인종을 바탕으로 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면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증오 표현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되거나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만 못할 뿐이지 굉장히 보편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식인들께 정말 실망하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주류 언론이 얼마나 좌경화되어 있고 정말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뉴욕타임즈나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류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거의 뭐 바이블, 성경처럼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용하고 있어요. 저 지난번에 펜앤마이크에서 뉴욕타임즈에서 한 기자가 방한을 했는데 그 기자를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가 올라갔는데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은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달린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떠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스스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댓글이 이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야, 뉴욕타임즈 네가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냐? 그렇게 달려있는 걸 보고 지식인보다 그 댓글 다는 네티즌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척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모르는지를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지고 상원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10년 넘게 거주한 한 지식인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 트럼프가 저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천박하고 그런 걸 이제 미국 시민들이 깨닫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1930년대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 첫 중간선거, 그러니까 2년차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적은 90년 동안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비상사태였을 때였어요. 대공황 때 한 번, 그 다음에 클린턴 탄핵되고 나서 한 번, 그 다음에 부시 그 9.11 테러 사건 난 이후에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첫 임기 2년 차에 하원에서 63석을 잃었어요. 트럼프보다 훨씬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6석을 잃었어요. 오바마는. 근데 트럼프는 상원에서는 이겼죠. 그래서 제가 그 팩트를 들이댔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집권 2년 만에 하원을 빼앗긴 트럼프라고 보도를 했어요. 집권 2년 만에 하원을 빼앗긴 대통령은 부지기수입니다. 3명 빼고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도는 아니죠. 사실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트럼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보도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요. 어저께 제 그 트럼프를 당선시킨 피스의 정책 커버를 그린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남자인데 알바니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무슬림이에요. 옛날에 무슬림이었는데 이제는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자입니다. 어제 이제 그 이메일이 왔는데 그 표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프린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린트해줘도 되겠냐고 해서 하라고 그 커버를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제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오바마에 상응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 바라건대 오바마만큼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정도로 말아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 덕담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덕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은 아직 오바마를 떠받들듯이 하겠죠. 근데 그 오바마한테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금 중간 선거에서 오바마가 졌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민들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됐다고 한 그 지식인, 제가 이제 역사적 자료를 좀 반박을 했더니 그래도 오바마가 그 인종 갈등을 개선하는 데는 공을 세우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흑백 갈등이 제일 극심했던 때가 오바마 집권 때입니다. 그거는 흑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우리나라 지식인 한 사람이 문 정권이나 트럼프 정권이나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뉴스는 모두 가짜 뉴스라고 한다 하면서 동일선상에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류 언론이 다 문 정권 하수인이죠.
미국 주류 언론은 다 지금 그 트럼프에 반대입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언론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아주 언론의 방종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종을. 가짜 뉴스를 아주 그 대량 생산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철군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 트럼프 정권에서.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2018년 4월 19일에 맥스 부트라는 군사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군사 역사학자가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에서 트럼프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왜 시리아에서 철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12월에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발표하고 났더니 12월 19일 날 지난해 12월 19일 날 똑같은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거는 미국의 적에게 아주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는 셈이다 라고 썼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A를 하면 A를 한다고 비판하고 B를 하면 B를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해임됐죠. 해임되고 나서 우리나라 기사들을 쭉 봤더니 뒤끝 장렬 트럼프 매티스를 해임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뒤끝 장렬은 뭡니까? 내셔널 리뷰라는 그 보수 성향의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빅터 데이비스 한슨이라는 군사 역사학자가 매티스의 해임과 관련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매티스가 해임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정책적 갈등이에요. 트럼프와. 매티스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거 반대했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는 것도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규정을 수정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최고 통수권자하고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사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티스가 국방장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그렇게 짧지도 않았어요. 보통 다른 그 국방장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셔널 리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내셔널 리뷰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 성향의 잡지에서 네버 트럼프라는 특집을 만들었었습니다. 절대로 트럼프만은 안 된다. 심지어는 그 공화당 기득권층 쪽에서도 힐러리를 찍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시 대통령도 아마 힐러리 찍었을걸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네버 트럼프라는 진영, 그러니까 네버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던 토머스 소월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연구소에 있는 아주 유명한 흑인 경제학자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대선 전에 한 사람과 토크쇼, 그러니까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힐러리를 찍는 거는 디자스터, 재앙이고 트럼프를 찍는 거는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도박이란 얘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명백한 재앙을 선택하느니 도박을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를 찍은 것 같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얼마 전에 다시 그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토마스 소울이라는 교수를.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 아주 대단히 만족스럽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이 트럼프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지식인이, 미국의 그것도 흑인의 지식인이 지금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흑인 사이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역사상 공화당 그 대통령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아시안, 그다음에 그 흑인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예요. 역사상. 저희가 마무리해야겠네요. 그 토마스 소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세대는 문명을 침공하는 어린 야만입니다. 신세대는 신세대가 등장할 때마다 문명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자연히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연히 보수 성향이 된다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주의의 행동제는 표현의 자유인데 지금 한국과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유화된 언론의 문제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바로 잡혀지지 않은 실상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좀 경과